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은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중심으로 특집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모든 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영변 핵 폐기 그리고 평화선언, 하노이 담판 윤곽이 나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영변 핵 폐기와 평화선언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고른 2차 북미 핵 담판 일정 등 비핵화 로드맵 놓고 양국 협상팀이 막판까지 밀당을 벌였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는 이 두 가지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4월께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란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 하노이 담판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군요, 기사의 방향이요. 영변 핵, 부분 폐기도 장담 못할 하노이 담판이다. 조선일보는요, 영변핵 부분 폐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다루고 있네요. 내용 자세히 보면 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종전선언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아직 안개 속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과 평양 연락사무소는 의견 접근이 돼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이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출발점이다. 라면서 친일 청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립운동은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뿌리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통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구, 윤봉길, 이봉창, 묘역 참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지하철 공짜 탑승 65세에서 70세로 노인 기준을 올려야 한다. 지금은 65 이상이면은요, 지하철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70으로, 70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6개 지자체가 무임 손실 대책을 요구했다. 이렇게 공짜 탑승이 많다 보니까 이게 손실을 빈다.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오늘도 특별히 네 분의 북한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나오셨고요.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그리고 정대진 한국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오늘은 특집으로 2시간 동안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제가 예고해 드렸는데요. 우선 베트남 현지를 좀 연결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 호텔 현장으로 가보겠는데요. 현장에 신재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 네, 이곳 멜리아 호텔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북한 대사관에서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은 14시간째 지금 숙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멜리아 호텔은 김 위원장 도착 전으로 삼엄한 경비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싱가포르 회담처럼 혹시 밤에 나와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을 기대해봤지만 깜짝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또 중앙조선통신은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한 뒤 멜리아 호텔에서 미국 실무대표단의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1시에 도착해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기 직전인 오후 5시 사이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보고는 동당역으로 김 위원장을 마중 나갔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대면으로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보도에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보장을 언급해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갈 텐데요. 첫날 일정은 지금 어떻게 공개되고 있습니까? 네, 백악관은 정상회담 첫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 반쯤 메트로포르틀에서 첫 회동을 가지게 될 예정인데요. 두 정상은 10분간의 인사와 환담을 한 뒤 20여 분 정도 단독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후 오후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친교 만찬도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외에 양측 주요 인사가 각각 2명씩 더 참여하는 3+3 형태로 진행됩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측에선 누가 참여할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참석은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신재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베트남 현지는 우리보다 2시간이 늦거든요. 그러면은 새벽입니다. 새벽 6시거든요. 지금 우리 기자들이 새벽에도 저렇게 나가서 현장에 여러분께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로 좀 가봐야겠습니다. 역시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연장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장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도착을 했고 숙소 역시 거의 자정 무렵에 도착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45분쯤 숙소인 이곳 JW 메리어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좀 여독을 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밤새도록 이곳을 좀 지켜봤는데 미국 경호팀이 군견까지 동원해서 24시간 경계 근무에 들어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 도착 당시에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동원한 환영 인파와 관광객들로 호텔 앞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에 들어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엄청난 인파와 매우 큰 사랑이란 게시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늘 첫날 일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에 호텔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첫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들을 먼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후 1시쯤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또 오후 3시에는 정부 건물에서 응우옌 수언푹 총리와 각각 회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김 위원장과 환담 및 친교 만찬을 통해서 회담 본 일정을 시작합니다. 하노이에 미리 와 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비건 대북 특별대표 등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제 협상 결과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빅딜이 성사될지 하노이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부터 현장에서 지켜봤을 텐데요. 혹시 좀 특이한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호텔을 출입하는 미국 측 인사들의 모습은 혹시 포착이 됐나요? 아직까지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의 특별한 움직임은 밤사이 동안에는 포착이 된 건 없습니다. 다만 경호팀 차량들은 계속해서 오가면서 이제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비들을 계속해서 실어 나르는 모습은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지금 동이 터오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이제 환경 정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로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재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른 새벽부터 우리 기자들이 현장 소식 두 곳 모습 가장 관심사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보여줬는데 아직은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우가 위원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공개된 일정은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쯤에 숙소에서 나와서 베트남 인사들 만난다. 일단 그 일정만 나와 있고 남은 일정은 지금 정확한 시간이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앞서 취재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예. 어쨌든 그 백악관에서 밝힌 그 북미 정상간 일정은 오후 6시 현지 시간입니다. 6시 40분에 단독 회담을 한 20여 분 갖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친교의 만찬 3+3 만찬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30분 정도 예정이 됐는데 예. 혹시 뭐 상황에 따라서 만찬 시간은 다소 좀 유동적일 수가 그렇습니다. 있고요. 어쨌든 이제 본격화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에 이제 돌입하는 겁니다.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는 어쨌든 과연 이번에 어떤 회담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 여러 신문 제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또 미국 측에서는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ICBM 예. 동창리가 포함되느냐. 저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것이 있고 이에 맞춰서 그렇다면 지금 관심사인 종전선언 아니면 또 평화체제 형태를 예. 어떻게 구현할 갈 것인지 예. 또 이에 맞춰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담을 것이냐. 예. 저는 전반적인 일정의 제재, 뭐 구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회담 결과에서 언급은 안 예. 되더라도 가장 관심 있는 비핵화 로드맵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로드맵, 그러니까 일정에 맞춰서 예. 그에 상응하는 예. 어떤 제재 완화, 예. 이 같은 점들을 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실무 작업들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예. 저는 알고 있고 예. 또 가장 저는 주의 깊게 보는 것이 관계 정상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지금 연락사무소 설치, 예. 이미 뭐 부진물세까지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금 뭐 종전선언이냐 평화체제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결혼을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약혼 결혼식을 뛰어넘어서 함께 살자, 잘 살아보자 이런 개념 속으로 관계 정상화를 예. 상당히 탄력적이고 또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개연성이 있지 않냐. 예. 저는 이 점을 이번 회담에서 상당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웅갑 위원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상세히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씩 조목조목 저희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트럼프, 경향신문이군요. 열차에서 하노이 호텔 직행, 유일한 일정. 북한 대사관에서는 환호성이 나왔다. 지금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기사를 먼저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기사가 좀 더 우선순위가 있어 보여서 시간수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요, 이 동당역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한 뒤 하노이까지 분명 가는 겁니다. 승용차 편으로. 근데 중간에 어디를 들을 것인가 저희 이 시간에도 꽤 진지하게 다뤘는데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냥 바로 하노이로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어제 유일한 일정은 호텔 인근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을 들은 게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트럼프보다 먼저 하노이 도착한 김정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인민복 차림으로 열차 하차 그리고 뭐 환영의 감사 인사를 했고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 그리고 호텔에서 김혁철 대북특별대표 등과 만나서 의제에 대해서 최종 점검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보면요. 어떤 일정을 하기보다는 오늘, 내일 협상에 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하루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Chúng tôi xin kính chúc đồng chí Chủ tịch mạnh khỏe và chúng tôi xin có một bó hoa tươi thắm được cảm ơn đồng chí. Cháu lên mấy tuổi? Cháu mấy tuổi rồi? Cháu 9 tuổi. 살 됐습니다. 사진 청지기입니다. Well, it's hard to be here.
네. 지금 뭐 어제 하루 동안 영상을 저희가 모고 와서 봤는데요. 정대진 교수님.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드릴 때 정대진 교수님 소속을 틀리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대 교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소속을 좀 실수를 한 듯합니다. 제가 정정 바로 잡겠습니다. 일단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을 들른 것 말고는 별다른 일정이 없었습니다. 네, 이 모습은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좀 와서 야간에 좀 다니고 그 싱가포르 시민도 만나고 했었는데 어제와는 달리 좀 모습이 비춰져서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각오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인 예,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경을 봤죠.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 봤을 때는 예. 이번에도 뭐 하노이 야경을 좀 당 간부들하고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평양 야경하고 신의주 야경하고 다른 게 뭔가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예. 자극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어쨌든 숙소에서 회담 준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언론들이 다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뭐 어제 그만큼, 밤에 좀 활동을 그렇죠. 할 것이라는데 역시 틀렸습니다. 예, 예. 그만큼 좀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죽어서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입장이죠, 북한은. 어. 그리고 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결과를 만들고 성과로 포장해서 덮겠다는 그런 입장일 건데 그럼 예. 양측이 지금 그렇게 만났을 때 어떤 예. 결과가 나올지 참 예측 불가죠. 사실은 죽어서라도 지키겠다는 쪽이 늘 이기게 돼 있죠, 역사의 전례를 보면은. 죽어서라도 지키겠다는 것은 무엇을 지키겠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핵을 각오는?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아. 어쨌든 결국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그렇죠. 호락호락하게 뭔가 그럼요. 타협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작년에 첫 만남의 의미가 있었던 거고 이번은 예. 어쨌든 성과를 내야 합니다. 예. 북한과 미국 모두 다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건데 예. 북한 측의 자세가 보다도 좀 결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과 1대1 회담 그리고 만찬 이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오전에 그리고 뭐 점심 무렵에 베트남 인사들을 만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오전 오후 일정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숙소에서 몇 시쯤 떠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자, 이인배 위원장님. 오후까지 무엇을 할까요? 우선 이제 어제 예. 대사관 같아서 대사 같은 경우 풀네임이 뭐냐면 예. 그 대통령 정권 특임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그 나라에서 협상을 하고 그 하라고 해서 위임해 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베트남 그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형제국에 가 있는 대사를 만나보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전 행사가 되고 예. 큰 격려가 되겠지요. 또 하나는 아까 들어가서 평양 소식도 궁금했을 겁니다. 3박 4일 동안 사실 떠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위성으로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좀 보고도 받고 했겠지만 워낙 거쳐온 기간이 길었으니까. 네, 그래서 평양 소식 같은 경우에도 미리 아마 대사관에서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동향이나 여러 가지 정보 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등등의 조치가 한 50분 정도 이루어졌을 것 같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한 11시부터 시작해서 예. 정상회담이 마련되어 예. 있습니다. 베트남. 사실 베트남은 미국으로서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요. 지금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예. 어쨌든 중국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베트남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서 예.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주석과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북한 핵 문제가 매우 중요해서 그 미북 정상회담만 초점이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그 세계 전략 차원에서 베트남과도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지난해 3월에 처음으로 그 칼빈 선호가 항모가 베트남 그 다낭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을 대응하는 어떤 라인을 긋기 위해서 갔던 거였는데 보다 더 그걸 밀접하기 위해서 예. 베트남을 택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좀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예. 하게 되는데 예. 이번에 보게 되면 이 베트남은 그 다자 3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초청을 했거든요. 예. 미국하고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나 이렇게 시리즈로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차를 두어서 예. 할 가능성 그것이 의전에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주석과의 만남이 있다면 아마 28일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다 공식적인 끝난 뒤에,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끝난 뒤에. 정상회담 일정들을 소화해낼 예, 가능성이 예. 높아서 오늘 다른 또 주석을 만나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럼 뭘 그러면 할까요? 오후 시간이 좀 뭐 하루 종일 좀 시간이 남는 예. 상황인데 저는 가장 예. 유력한 행보 중에 하나가 베트남 우리 북한 인민군 그 열사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묘지는 미국과 베트남 간의 전쟁 때 그 사망한 예, 전사한 북한 인민군을 열사라고 칭해서 예. 내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방금 정대진 박사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아주 결연한 자세로 만나게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협상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려 그러면 상징적으로 거기 가서 마음을 다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느냐 정도 예측해 봅니다. 어제 동당역에서 하노이로 가는 동안에 드릴 것으로 예상이 됐던 그 묘역을 오늘쯤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신 거네요. 요즘에 뭐 언론에서나 방송에 내놓은 전망이 하도 많이 틀려서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망을 좀 해보긴 합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어젯밤 늦게 하노이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서양을 건너 지구 반바퀴를 돌았다. 그리고 생산적인 회담을 고대한다. 이런 얘기를 또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요. 출국 전 기내에서 트위터, 뭐 출국 전에도 했고요. 기내에서도 했고요. 현명한 결정 내릴 것이다. 기대감 드러내며 압박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포스 원 2차례 급유를 했고요. 밤늦게 하노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좀 뭐 어둡죠? 그리고 의장대 사유를 봤는데 이렇게 사유를 받고 바로 숙소로 갔습니다. 뭐 별다른 얘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까도 했는데 그냥 이 사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영상을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모습 그대로 됐고 숙소로 갔고요. 이후에는 아직까지 어떤 장면도 지금 언론에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강주영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뭐 특유의 트위터 글 많이 올렸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요. 그리고 기내에서도 뭐 생산적인 회담 고대한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번 회담이 생산적 회담이 돼야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사실 이번 회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없으면 자신들도 북한 국내에다가 할 얘기가 굉장히 없는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내주게 됐고 그다음에 뮬러 특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바로 이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우려돼 왔던 미국의 안전을 확보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고 또 하나는 중국과의 통상 분쟁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이 흐름을 잘 끌고 가는 관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생산적인 회담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끌고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떠나기 전에 이 주지사들과의 그 조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좀 자기의 이런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뭐냐 하면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제재는 병행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압박과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하는 그런 언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결심이 있어서 굉장히 단순할 수도 양극단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머릿속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서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